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오늘 어떤 종목을 진단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종목 진단보다는 이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일단 8박 미일 시간 1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수에 대한 분석을 좀 한다는 내용들 알려드리겠고요. 8월 6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수가 8월 5일 날 폭락을 하면서 8월 6일 날 반등은 들어왔지만 이 지수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깜깜무소식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없는 상태예요. 네. 즉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들에 따라서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M7 중에서 파급력이 센 종목들 분석을 할 거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걸 분석해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의 분석이 되면 지수와 연관되는 핵심 종목들 두 종목만 분석을 해도 흐름이 좀 잡힐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갈 건가, 이것을 갖다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우와 나스닥 지수를 분석을 하는데요. 다우와 나스닥 지수 핵심 종목들까지도 같이 분석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를 들어갈 것이다, 아래 공포,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AI가 거품이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엔캐리 그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거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주된 악재입니다. 이번 지수 폭락을 조장했던, 지수 폭락을 유인했던 가장 큰 악재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AI 거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요? 결국은 AI와 관련된 컴퓨터 업계들, 즉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업계들, 이런 쪽에 치명타를 안길 만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 거품이 꼈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라는 논리가 밑에 지배적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내용들과 함께 그러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는 이거는 붙잡을 수 없는 그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누군가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 전략을 또 세워줘야 될 거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은 일본에서 엔화로 싼 가격으로 그냥 돈을 빌려다가 여기저기 투자를 해놨으니 이제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금리 인상했거든요. 금리 인상하니까는 뭐 850원에 있던 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950원까지 올라가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된다면 또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갚아야 되니까 청산을 한다는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어우러졌어요. 한 방에 어우러지다 보니까 우리 증시, 미국 증시가 정신없이 폭락하는 상황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 대 의자 맞았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어떤 경우로 움직여질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먼저 다우존스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41,000포인트에서 쌍봉 고점을 찍었어요. 우연치 않게 쌍봉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고점에서 돌파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다우지수가. 근데 41,000포인트의 고점을 찍더니, 쌍봉 고점을 찍더니 그냥 와르륵 3일간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 3일간 떨어진 것이 어마어마한 수조 원대의 그 돈이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39,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38,700원에 700포인트에 끝났는데 38,700포인트. 자, 여기서 저점을 보면 38,500포인트를 찍었어요. 네. 자, 이게 진짜로 저점을 찍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저점인가? 왜냐면 예전에 38,300포인트의 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점이 어느 정도 인식되는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 쌍봉을 찍어놓고 떨어진 저점이라면 분명히 여기서 반등을 주다가 떨어질 거다.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학습효과에서 보여줬던 뭐였죠? 오른쪽 어깨. 그죠? 쌍봉을 만들고 떨어지다가 반등 주다가 더 떨어지면 이게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헤드앤숄더형과 다르게 쌍봉의 고점을 찍고 떨어지다가 폭락하다가 반등 조금 주고 다시 떨어지는 거. 이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38,000포인트의 지지선이 있긴 있어요. 이 아래 있긴 있는데 과연 여기서 반등을 주다가 떨어져서 38,000포인트에서 지지를 하고 올랐을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를 해야 돼요? 위험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위험 관리. 따라서 지지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지지선이 확고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기술적인 지지선일 뿐 확고한 지지선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생각해보자. 쌍봉을 만들고 떨어졌다가 폭락을 했다가 반등 줘봐야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봐요. 이 갭을 갖다가 만들어놨잖아요. 여기 첫 번째 갭, 두 번째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만든 것을 좀 메꿔주는 현상 정도만 될 거고 그 메꿔주는 현상이 4만 포인트도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면 결국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면 39,500포인트? 이 정도가 최고의 고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쌍봉의 고점이 쌍봉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최고의 고점이 39,5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건이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 다시 떨어지면서 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점을 만들지 않으면 왜냐면 다우존스 지수도 상당폭 올라왔거든요. 지금 신고가 기술로 상당폭 올라왔어요. 거기서 쌍봉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주고 더 떨어지면 추가 하락을 더 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지지선 38,000원 지지선 역할을 하겠지만 여기서 진짜로 제대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 나스닥 지수인데요. 15,700포인트를 찍어놓고 일단은 하락폭을 줄였어요. 이 줄인 이유는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저점 찍어놓고 반등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반등을 준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이 갭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 갭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5,700포인트예요. 이게 16,800포인트에 있었을 텐데 여기서부터 순식간에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폭을 줄여놓은 건데 반등을 주면서 폭락폭을 줄여놓은 것인데 줄여놓은 곳일 뿐 이것이 여기까지 올라간다 다시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또한 역시 무슨 쌍봉을 만든 거는 아니지만 떨어지다가 오른쪽 어깨 만들고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단계별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번에 충격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오를 수 있는 한계치가 어딘가 라고 생각하면 많이 올라봐야 17,000포인트예요.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요. 또 다음에 갭이라고 있어요. 갭. 이 갭이 있는데 이 갭 자체도 못 넘어갈 겁니다. 그럼 16,800포인트를 못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나스닥 지수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반등을 주는 척하다 다시 또 떨어질 거라고요. 16,800포인트를 가기 전에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추가적인 충격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결론도 바로 그런 것인데 이번 반등권에서 비중을 줄여줘야. 그러니까 서학개미님들을 향한 얘기인데요. 서학개미님들이 만약에 여기서 그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 잘 팔았다. 그 시점에서 잘 팔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잘 팔았으면 됐는데 못 파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린개미님이 됐는데 이번 반등권에서 팔고 나와야지 안 팔고 나오면 또 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핵심 종목들의 지지 라인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상한 말이 한 번 있습니다. 엔비디아 팔아야 되는데 폭락장에 거래 먹통에 서학개미가 분노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엔비디아 CEO가 제순왕이죠? 네. 증시 폭락 전에 4,400억 원 주식을 팔아먹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악재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악재거든요. 뉴욕 시장에서도. 자, 애플, 엔비디아, 구글, M7에 1,000조 원이 증발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폭락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꼭지를 찍고 떨어지는데 여기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지선은 일단 거드렸지만 거기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슈퍼 AI 칩의 설계에 결함이 생겼어요. 최소 석 달 동안 양산이 지연됩니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지금 나오는 내용이 고점 AI에 대한 붕괴론 너무 급등을 많이 했더라 하는 내용들을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다못해 CEO까지도 주식을 팔았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는 거는 진짜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들 보면 제가 90달러가 지지선이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90달러 선 딱 찍었습니다. 90달러 선 딱 찍고 1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살아나느냐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임시적으로 CEO가 주식도 매도했으니까 또 80달러 선까지 떨어질 거다 얘기를 하지만 8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여기서 반등을 줘도 반등폭이 이전에 한번 반등폭 준 거 보세요. 이때 단 한 번 반등 주고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도 양봉은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위로는 못 가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는 당분간 하락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하락 조정. 즉 가격 조정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반등 주다가 또 떨어지면 또 가격 조정을 받든 기간 조정을 받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80달러가 일단 임시적인 지지선이 될 거예요. 임시적 지지선. 그런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가격 추가 하락을 하면서 갈 거냐 하는 건데 일단은 박스권의 등락거듭 80달러를 지지선으로 하는 박스권의 등락거듭을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만약 지수가 험악해지고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추가 하락도 예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엔비디아를 갖고 있다면 이번 반등권 100달러까지 올라왔죠. 110달러 사이까지는 팔았다가 다시 기회를 보는 것도 좋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팔았을 때 여러분들 이거 120달러 깨지면 100달러 기본으로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리를 했다가 다시 기회를 보는 게 좋아요. 현금이 좋다는 얘기죠. 그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다음에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유망하긴 한데요. 누가 매도했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 매도했다 그러죠. 비중을 줄였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마자 폭락을 했거든요. 그럼 196달러, 즉 200달러 이하가 저점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반등을 줬어요.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쌓여져 있는 매물들, 이 위상에서 쌓여져 있는 매물들 때문에 쉽게 위로 팡팡 가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겨우 갭 메꾸는 정도의 반등을 주다가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애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매도를 해서 현금에 해놓고 다시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 180달러가 다시 지지선이 될지라도 말이죠. 그런 쪽으로 그때 보고 다시 180달러가 됐든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80달러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저점을 확인해야 여러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시점에서 물렸다고 넉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위험은 좀 피해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180달러 지지선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측했는데 그대로입니다. 180달러 저점 찍어놓고 빵 하고 반등 들어왔거든요. 그게 지지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지선에서 이 상승폭이 오래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아닙니다.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갈 것 같고 반등폭 주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럼 170달러 전후가 지지선이 되는데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시장이 좀 진정이 되고 등락거듭이 될지 추가 하락을 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 사이에서 200달러 선에서 이 상권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했다가 다시 기회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예전에 웹툰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WBTN. 이 종목을 설명을 드렸을 건데 20달러나 20달러 아래는 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이것도 18달러 이런 정도면 굉장히 싸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 이것도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 생각해서 4848 전략으로 싸게 사서 비싼 가격에 팔고 다시 또 기회를 보는 이런 전략도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뉴욕 증시를 봤으니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번에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8%, 코스닥 마이너스 12%.
일본 증시는요 12% 폭락하고서 오히려 반등을 10%까지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8월 5일 날 폭락하고 8월 6일 날 반등을 줬는데 하프라인 근처까지밖에 반등을 못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쉽게 해서 일본 증시보다도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NO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본격 상승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종목들을 갖다가 다 제치고 이 지수를 분석해 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죠. 자, 2400포인트와 2300포인트 지지선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추세대가 있습니다. 1번 추세대죠. 여기가 2번 추세대예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던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 깨지는 자리가 한번 생기죠. 여기 깨지는 자리가 한번 생깁니다. 여기도 한번 지금 깨지는 자리가 생겼죠. 즉 추세선을 이탈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 이탈하고 나서 이만큼 떨어지다가 다시 간 거고, 이번에도 이탈을 했는데 이번에 떨어지는 이탈은 좀 다릅니다. 이때하고는 다릅니다. 이때는 상승 추세가 쭉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자리였는데 이번엔 매수 자리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잘못 매수하면 다시 또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로 지지선을 그어봤습니다. 2400포인트와 2300포인트의 지지선이 있는데요. 요번에 찍어놓은 게 2400포인트 지지선을 찍고 하락폭을 줄여준 겁니다. 이 봉이, 이 주봉이 저점을 찍어놓고 올라준 겁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을 분석했을 때 제가 계속 간다고 얘기했습니까? 못 간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쉽게 못 갑니다. 그들이 못 가면 빅3 종목들이 못 가고 나스닥 지수가 못 가면 우리나라 지수도 쉽게 못 갑니다. 그럼 결국은 다시 꺾어지는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저는 소원이 2300포인트, 2400포인트 여기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등락거든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 등락거든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지선을, 추세 지지선을, 상승 추세대의 지지선을 완벽히 깨버렸다는 점이죠. 그럼 이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자, 다음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이날 일봉상, 이 주봉 아닙니다. 일봉입니다. 일봉상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나요? 일봉상 코스피 지수가 폭락이 들어왔죠. 8월 5일 날. 자, 폭락이 들어오고 반등을 줬는데 딱 떨어진 봉에 봉의 하프라인까지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일본 증시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떨어진 폭만큼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요만큼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 이 지수를 살릴 수 있는 건 삼성전자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도 힘을 못 냈어요. 오히려 올라가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인들 매도 때문이었는데,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 때문인데,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거라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왜 매도했을까요? 결국은 못 올라가는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갭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도 아니고 이 떨어졌던 자리 있죠. 시작했던 자리. 8월 5일 날 시작했던 자리 2600포인트. 여기 이상을 못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다시 조정권으로 들어가고 저점을 만들어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도 걸리고 하락도 좀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자리는 오히려 이때 폭락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앞이 깜깜했던 분들도 많고 수백만 원, 또 수천만 원 손해가 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이 8월 6일이 오히려 매도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지 않았느냐. 오늘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연장선상에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는데 이 8월 7일도 결국은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코스피 시장에서 그 외국인들이 매도한 걸 한번 보십시오. 1조 5천억 8월 5일 날 했죠. 오늘도 8월 6일 날 정식적으로 매수를 한 게 아닙니다.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 3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받아요? 개인들만 받아서 이 증시가 올라간다고?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들만 받는데 어떻게 증시가 올라갑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로 돌아서야 이 증시는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못 올라가는 거죠.
코스닥 지수는 약간 다르게 움직이긴 했는데요. 이 박스권이 있었죠. 이 박스권에서 이번 이탈을 했답니다. 800포인트를 갖다 깨면서 이탈을 했어요. 다음 지선이 여기에 있거든요. 750과 700선이 있는데 요번에 이 700선을 깨트렸다 올라간 겁니다. 주봉상으로 깨트렸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던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던 많은 800포인트 이상권에 쌓여져 있는 이 매물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추가적인 하락을, 반등을 잠깐 준 뒤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네. 딱 지수를 한번 보시죠. 700포인트와 650포인트의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코스닥 시장이 폭락을 한번 8월 5일날 주고 나서 반등을 이만큼 줬지만 여기 이상을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럼 반등을 잠깐 8월 7일날도 반등 아침에 잠깐 주는 척하다가 또 빼버릴 수 있다는 거죠. 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겁나는 증시입니다. 여러분들 8월 5일날 굉장히 혼나셨죠. 이런 장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자체들도. 여기 보면 코스닥 시장에 보면 개인들이 팔고 이게 뭐죠? 투매입니다. 즉 신용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려있던 물량들이 나오면서 던지는 물량들입니다.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고요. 투매가 나오니까 이걸 누가 받아줘요? 외국인들이 받아줬어요. 그럼 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할까요? 기관들이 계속 매수할까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투매를 받아준 것 뿐이고 반등권 이용해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반등폭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시장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떨어지는 건 12%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6%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자,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인데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다가 오히려 미끄러졌어요.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아침에 플러스권 출발하다가.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있는 라인을 갖다가 깨고서 내려와서 7만원 선이 있는데 싸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긴 해요. 그나마 삼성전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7만원과 7만원 이하권에 내려오면 주봉 패턴이 깨졌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네? 주봉 패턴이 깨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케이스들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일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반등을 시작하다가 7만 5천 원 줄에서 반등을 시작하다가 7만 2,500원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건 뭐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사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했다? 그 얘기는 바로 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인 하락 7만 원과 7만 원을 붕괴시키고 저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한번 보시죠. 하이닉스는 15만 원이 지지가 되면서 여기 지지선이 맞아요. 지지가 되면서 반등을 줬는데요. 저는 하이닉스 여기서 싸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급등을 하다가 고점을 찍어놓고 떨어졌잖아요. 기술적인 반등 외에는 못 올라갑니다. 이거 20만 원까지도 못 갑니다. 이거 20만 원 절대 못 갑니다. 올라가는 척하다가 얼마 못 가고 17만 원대 이 정도만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15만 원 선에서 등락권 뜨다가 그걸 깨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진짜 악소리가 좀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15만 원 선 근처에서 어제까지 떨어지다가 오늘 반등이 약간 좋은데 여기서 바로 못 가요. 바로 못 가고 17만 원 선도 겨우 넘을까 말까 그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럼 정리 못했던 분들은 정리했다가 다시 기회를 갖다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려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불안한 상황이다. 불안한 상황. 따라서 현금 확보를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많이 하는 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 나 손실이 큰데 어떻게 현금 확보를 하느냐 하겠지만 제가 일러드리는 내용들대로 만약에 여러분들 계좌 속에서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보유해야 되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지수가 무너져도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남겨도 돼.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어요. 실적도 나쁘고 별 볼 일 없고 재료도 없고 이런 종목들은요. 과감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너는 좋겠다. 결론은 그래요. 지금 지수는요, 그냥 계속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등을 주고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는, 진짜 심리적으로 타격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조심하시면서 현금을 확보해 놓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최고의 결론은 현금을 좀 마련해 놔라. 제가 말씀드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자, 현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치면 1억 중에서 30%인 3천만 원은 최고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 50%나 50% 이상을 현금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즉 1억이면 5천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만들어 두셔야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할 겁니다. 마음이 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손실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끙끙거리면서 계속 가져간다면 또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8월 5일 날 충격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받았는데요. 요번 반등권은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다가 준 그런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현금 확보하시고 나면 이 바닥을 확인하고, 원래 주식이 폭락할 때는요, 바닥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상승 전환을 하는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하게 상승 전환하는 시점을 기다려라. 섣불리 매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상승 전환하는 시점을 기다리자. 때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섣불리 폭락하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떨어지는 칼날 이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큰 수익 보려고 하지 말고, 만약 받는다고 하더라도 잠깐 수익 보고 나오고 다시 현금화를 시켜주고, 이런 것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8월 정리가 5일 어느 정도 됐겠죠? 네네, 기술적으로 8월 5일 같은 낙폭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 8월 5일처럼 크게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것들이 또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는 중동전쟁도 남아있고, 아직 아래 공포가 끝난 것도 아니고, 물론 상반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래 공포로 하루 떨어졌지만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어요. 엔캐리 청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격과다로 인해서 일단 반등은 좋지만 이 이격과다로 인한 반등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기술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결국은 다시 떨어지면서 바닥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겁니다. 결국 8월은 조금 고달픈 한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자, 오늘의 결론, 현금 확보. 모두 다 손실을 겁내지 마시고 현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미인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팔방미인주가 없는 거군요.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김용 대표님, 오늘도 종목 지수에 대한 진단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